그리고 그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하루에 요양보호사가 가서 3시간씩 4시간씩 한다고 해서 뭔가 큰 의미가 있겠나 생각을 하시는데 눈에 띄게 틀려요. 그거는 왜 눈에 띄게 틀려요?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만약에 우리가 자녀 있지만 우리가 저 어르신을 그렇게 3시간 동안 매일 본다면은 그 어르신의 얼굴이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느꼈어요. 아, 관심이구나. 내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지.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케어다 과천점 센터장이고요. 저희는 작년 10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 아직 1년이 안 된 그런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센터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 케어닥은 그 과천경찰서 뒤편에 있는 그 과천중앙이라는 하는 오피스 건물에 지금 8층에 지금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은 여기는 제 이제 자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저희 그 팀장님. 와,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저희 이렇게 나무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원래 그 앞치마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좀 덥다고 그러셔가지고 요번에 좀 하계 앞치마를 맞췄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뒤에 원피스형으로 돼 있어서 살랑살랑 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먼저는 가끔 식사를 여기서 할 때도 있어서 저희 냉장고 이렇게 있고 커피 있고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무실에 네.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제일 먼저는요, 저희 개업을 축하해주었던 이 나무들을 먼저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센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정 붙일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 그때 수급자 어르신도 없고 하다 보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센터 오픈하고 이 극락존을 이렇게 여기서 다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힐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무들 상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켜죠. 컴퓨터를 켜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롱텀이라고 하는 시스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계 프로그램 이지케어 들어가서 먼저는 어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은 오후 한 11시 좀 넘어가지고 수급자 미팅이, 그러니까 라운딩이라고 하죠, 있고요. 그때 어르신 상태라든가 이런 거 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시에는 오늘 처음 서비스 들어가시는 어르신 댁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갈지 오늘 처음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네. 되게 좀 젊어 보이시는데 네네.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그 전에는 그 건설회사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그러니까 그 분야로 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쪽 계통에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런 노인 사업에 뛰어드시게 됐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족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10년 전에 좀 당뇨로 인해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좀 잃어버리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빠를 모시고 다니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아이도 어릴 때인데 또 운전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다 보니까 그때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아프니까 가족이 많이 힘들구나를 그때 경험을 해보고 계속 이제 더 안 좋아지실 텐데 내가 이
다른 일을 하면서 아빠를 이렇게 케어를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일을 하면서도 아빠도 잘 케어하면서도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때 제가 어떤 일 한번 알아볼까, 한번 딴 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일을 접하게 돼서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에 네. 동선이나 부동산 보고 일을 하시다가 네. 바꾸게 된 분이 있나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혹시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많이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어차피 어르신 돌봄을 계속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더 아빠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비어있던 그런 충족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충족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나 가족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때의 수익이랑 네. 지금의 수익이랑 혹시 어떻게 차이 나는지 만족스러우신지? 지금 수익은 사실 저희가 이제 순수익이라고 하죠. 모든 들어가는 거 다 빼고 순수익이 된 거는 사실 저번 달부터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수익 면에서는 조금 뭐 만족하지는 못하고 예전 수익에 비해서, 근데 앞으로 뭐 계속 발생된 그런 수익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갖고 있긴 하죠. 두 분 아까 회의하시던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하셨나요? 그 수급자 어르신 관련돼서는 변동이 많다 보니까 항상 저희는 목적이 업무 공유예요. 그러니까 그 변동되는 내용들을 보호자분이 팀장님한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저한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게 업무 공유가 안 되면은 유기적으로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세세한 것도 다 공유하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래서 어제 통화했던 뭐 내용이 있다던가 아니면 또 뭐 변동이 있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회의 때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카톡으로도 해바라기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네.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어르신들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딸. 좀 새침한 셋째 딸?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내 부모님이라면 어떤 케어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왜냐면 예전부터 뭐 아빠를 케어했고 또 그런 아빠가 호전되는 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생기겠다라는 그 확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딸 같은 마음에서 나 이랬으면 좋겠고 나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먼저는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 센터장님은 자랑을 하자면 이제 타센터에서 근무할 때랑 이제 굉장히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이제 같이 이제 동행해서 보호자님 상담, 이제 수급자 어르신들 상담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작은 세심하게 이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예를 들어서 그저께 이제 분당 쪽에 상담을 같이 가게 됐었는데 여러 번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상담을 하셨죠. 근데 거기 보호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물론 다 일반 센터랑 비슷하지만 작은 거에 이제 감동을 받으셔서 신뢰를 가지시고 저희랑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거를 이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원에 이제 모시고 병원을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리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보호자랑 좀 어르신을 이제 오고 계시는 과정 중에 미리 연락을 안 받으니까 미리 가가지고 거기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대처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세세하게 부모님을 또 이제 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어떤 게 이제 필요하신지 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에 이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대표님이시자 센터장님이신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그리고 또 자랑을 또 하자면 저희는 이제 직원회의를 매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직원회의 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시간대도 다르고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이렇게 분포돼 있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저희 이제 직원회 의를 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희 센터장님은 그 직원 회의를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직원 회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회식까지 매월 반드시 좋은 걸로 선생님들이 어떤 게 좋을까 하면서 이제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수고에 대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센터장님은 정말 흔히 얘기하는 그 인간미가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거를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회식은 제가 좋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관청 케어나 이제 관청 파트너점이 정말 발전 미래지향적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 센터님이 저 처음에 왔을 때 팀장님 정말 이곳에서 행복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멘트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기쁘고 행복하게. 아니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지금 작년 10월에 오픈했고요. 지금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9개월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오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한 2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2년이란 시간 동안에 여기에 필요한 뭐 자격증도 7가지 정도 취득을 했고 그리고 또 그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창업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도 계속 알아봤고 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2년 동안 준비하면서 네. 키어덕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하다가 선택을 하세요? 먼저는 이제 사업 설명회는 제가 요양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었고요. 이 케어닥의 그 박재명 대표님이 굉장히 젊으세요. 카이스트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먼저 시작하셔서 이런 웹 개발이나 이런 게 다른 제가 요양센터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요양센터를 준비는 했지만 이 나이가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먼저는 그런 어플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조금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케어닥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혹시 그러면 센터와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수급자 어르신분들한테 이 일정이 들어갈 때 이 인지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서 이 난이도도 상, 중, 하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중간 정도로 초이스를 해서 드렸다가 너무 쉽다 그러면 난이도를 저희가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어렵다 그러면 난이도를 낮추던가 해서 계속적으로 인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저희는 먼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말을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먼저 처음에는 무조건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근데 간혹가다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거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좀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계속 권유는 하지만 또 너무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권유하기도 어렵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생년월일이랑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무래도 케어닥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파일 정리 같은 거나 아니면은 저희 회사 쪽이라든가 복지본부도 연결해가지고 다 해서 이렇게 세트로 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기록지 쓰는 것도 이렇게 안내도 다시 만들어가지고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정표 해서 넣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더 멋있어지셨는데요? 네? 더 멋있어지셨는데? 뭐 자랑 좀 해주시라고 우리 어르신이. 아니 뭐 잘하는 모든 게 잘하니까 나한테는 그래요. 소중품이지. 소중품,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맞아요. 선생님이 식사도 다 나도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그 있어 나 말 들은 게 없어.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많이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김 선생님 돌아가면 삐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김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같이 의논할게요. 아유 우리 부모님으로 도와가지고 네. 신경을 쓰시네. 예, 아유 그렇게 마음도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어르신 그러면 오늘은 또 가고 제가 또 올게요. 그래 네. 좋아보시고. 그러셨어요? 아까 근데, 이 근데 저희는 그 어르신 표정을 되게 중점적으로 봐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갔을 때 그 표정이 어떠신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어르신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게 정말 뒷받침되지 않으면 요양 케어하는 거는 힘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서적인 게 좋아져야지 먼저 건강도 좋아지시고, 그래서 먼저는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안아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요양보도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센터장님이나 부산 선생님들, 아니 부산 선생님만의 뭐 좋은 요양보도 선생님을 매칭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매칭하는 노하우? 저는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 매칭을 할 때, 최소 한 2분 이상 매칭을 하는 거를 권해요. 왜냐하면은, 요양보호사님이 그 어르신하고 케미도 맞아야 되지만, 어르신도 또 요양보호사님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웬만하면은 진짜 선생님들하고 한번 그 매칭을 할 때는 한 2분 이상 매칭을 해보고 그 중에서 그 어르신한테도 말씀드리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서로가 좋은 관계 될 수 있을 때 그렇게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전에 이제 어르신들 수급자님들과 보호자님들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것도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욕구에 맞게끔 선생님을 또 찾고 매칭해 드리는 거. 그리고 그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하루에 요양보호사가 가서 3시간씩, 4시간씩 한다고 해서 뭔가 큰 의미가 있겠나 생각을 하시는데 눈에 띄게 틀려요. 그거는 왜 눈에 띄게 틀려요?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만약에 우리가 자녀 있지만 우리가 저 어르신을 그렇게 3시간 동안 매일 본다면은 그 어르신의 얼굴이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느꼈어요. 아, 관심이구나.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지 아, 이 어르신의 건강이나 아니면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지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대단해요. 그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났을 때 그 차이가 엄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계셔도 요양보호사분 나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주는 누군가가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와서 해주는 그분이 있다면은 정말 자녀분들도 훨씬 좋고 어르신들도 훨씬 좋아지시죠. 그러면은 네. 센터의 목표가 있을까요? 있죠. 그렇죠. 메시지. 먼저는 다양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연관되게 뭐 많잖아요. 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요양원이라든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갖추는 거. 그게 목표긴 하죠. 저는 아울러서 네. 저희 센터의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제 뭐 국가나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어르신 수급자들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제도 안에서 최대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진짜 노력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도 일하는데 보람을 갖고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랑 많이 인연이 돼서 선생님들도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점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계속 오시는데 많이 다녀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역할을 좀 해야겠죠. 계속 실천을 하고. 먼저는 그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등급 신청을 하고 어르신들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숨기는 경우가 있으세요. 난 등급 받은 거 좋지 않아. 뭐 그런 거를 남들이 아는 게 좋지 않아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저희 이 노인 인구가 천만 시대를 넘은 상태고 이제는 모든 가정에서 그 어르신이 없는 집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항상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럴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은 정말로 내가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가정에 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 나이 때부터 해서 부모님을 이제 돌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되면은 되게 부담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행복해지려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말을 안 하고 너무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이거를 우리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분한테 지속적으로 정보를 듣고 또 지속적으로 관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좀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등록 신청이 없으신 분들을 한번 부모님을 위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초고령화 사회에서 장기 요양 이 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 등급을 좀 받으셔서 국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가족이 이제는 혼자 부담해야 될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기 요양 보험의 제도의 그 목적이 가족 부담 완화라는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혼자서 짊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이제 사회가 거기에 이제 장기 요양 기관에서 같이 함께 가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그 행복한 가정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